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 가족상담센터 원장 이주은입니다. 오늘은 함께 사례를 보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같이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 큰아들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상담실에서 부부 상담을 하고 있고, 아동 청소년 전공을 했고, 대학교 학생생활 상담연구소에서도 굉장히 오래 계셨고, 커플 상담부터 부부 상담까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차경환이라고 합니다. 상담 공부한 지는 지금 10년 조금 넘은 것 같고 언젠가 나올 줄 알게 됐는데 소개받아서 유튜브 어머니랑 같이 찍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례를 같이 보는데요. 한 사례를 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좀 기성세대, 중년 부부 입장, 아니면 또 어머니들 입장, 나이가 좀 있는 입장에서 이 사례를 보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께서는 지금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주 젊은 분 입장에서 이 사례를 함께 보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이고 남자친구는 1살 많은 동정업계 직장인으로 3년 넘게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유학 후에 한국에 돌아와 4기업에 취업을 했고 남자친구는 꿈을 접고 현실적으로 취업을 한 경우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지원으로 유학과 서울 거처까지 도움을 받았고 그에 맞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부모님이 학벌과 회사 등 조건을 기준으로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빠와는 대화가 잘 되지 않고 늘 각자의 주장만 하다 싸움으로 끝납니다. 아빠는 부모님의 말에 따라야 한다는 태도와 본인의 경험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어릴 때부터 진로와 선택에 있어 통제가 많았고 유학 역시 그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유학 중에도 보낸 걸 후회한다는 말을 들으며 많이 지쳤고 생활 전반에서 제 선택이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연애 역시 대학 때는 반대하다가 졸업 후에는 오히려 만나라고 하시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고 취업 이후에도 부모님의 기준에 맞아야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자마자 학벌과 경제력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만나보지도 않고 반대하셨습니다. 아빠는 더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하시며 특정 기업에 다니는 사람을 소개시켜주겠다고까지 하셨습니다. 남자친구의 대학만 듣고 만날 생각조차 없다고 하셨고 결혼 조건으로 경제적인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만나겠다고 하자 가족 관계까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 함께 할 사람은 제가 선택한 것인데 조건만으로 판단하시는 모습에 많이 지쳤습니다. 부모님께 받은 경제적 지원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지만 그로 인해 제 삶을 선택하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합니다. 오히려 지원을 정리하고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 잘못 없이 반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를 위로해주는 남자친구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싶지만 부모님의 반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하려면 연을 끊을 각오까지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빠의 생각을 바꿀 방법이 있는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지 글 내용만 봐도 참 절절해 보이네요. 선생님 어떻게 봤어요? 지금 저희 나이 때 되게 현실적인 고민들이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이런 비슷한 고민들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그쵸. 같아요. 부모님 말도 따라야 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하고 거기서 갈등 갖는 거에서 되게 답답함이 많이 느껴졌던 사례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분이 지금 조언을 구할 만큼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결정과 선택 그것이 내 남자친구하고 먼저 결정이 되셔야 되는 게 되게 필요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거는 사실은 딸이 내 의도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당신 사고가 굉장히 강한 편이고 딸의 입장 관점에서 딸의 행복과 딸의 어떤 마음의 안위 그리고 정말 딸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거를 정말 가치롭게 봐주고 존중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의지와 당신 태도
이런 것들이 지금 별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는 건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사연자님께서 되게 힘이 생기셨다라는 생각이 사례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들었고요. 아버지와 적당한 거리를 지내면서도 아버지의 또 니즈를 좀 들어주려는 따님분, 사례자님의 마음이 좀 느껴져가지고 되게 건강하게 거리를 두려고 하셨었던 것처럼도 느껴졌었고, 또 저는 되게 또 슬프게도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에 들려고 하셨었던 모습이 또 역으로 아버지 관점에서는 바란다. 내 딸이 나한테 이런 것들을 바라는 것 같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를 원한다. 이렇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여를 허락하셨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직업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사연자님께서 마지막에 주셨던 게 아빠의 생각을 바꿀 방법이 없는 건지 이런 것들을 여쭤보셨는데 이거는 또 나의 생각도 바꿀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들려져가지고 근데 제가 느낀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되게 한계감을 계속 높여가시면서 성공하시고 그 시대 때 아버님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뤄냈어야 됐고 내가 증명받아야 됐고 그게 이제 가부장적인 면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뭔가 책임감, 권위, 명예 이런 것들이 중요하셨던 분들 같아서 딱 인상이 그렇잖아요. 계속 달려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사람들 마음 안에 이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사실 뭘까 생각했었을 때 저는 제일 많이 필요한 건 진정 경험 같거든요. 아버님께서 되게 내가 이루어진 게 맞구나. 내가 이 정도만 해도 괜찮구나. 이런 것들을 아버님께서 충분히 받기가 좀 어려우셨던 시대 같아요. 근데 사실 따님분도 아버님의 마음과 똑같으신 것 같아요. 아빠가 후회한다 라는 말이 사실 사연자님도 그 말이 제일 사례에서 마음에 남으셨었던 것 같은데 아버님의 마음을 따님분도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님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버님을 이해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따님 마음이 느끼신 게 아버님 마음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럴 때 아빠와 어떻게 뭔가 딜을 본다기보다 연을 끊는다기보다 더 자신감 있게 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 나 이 사람 만나서 되게 잘 지낼 수 있어. 아빠 아니어도 하이닉스, 삼성 너무 좋겠지. 하지만 그만큼이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아버지께서 지금 이런 경제력 확보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들은 또 반대로 이퀄 말하면은 아버님께서도 지금 연세가 드셨잖아요. 그리고 노쇠하셨잖아요. 본인이 더 이상 이렇게 따님분을 커버하시기가 좀 붙이셔서 힘에 붙이셔서 이제 사위한테 그걸 뭔가 인수인계 하시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버님은 사실 그걸 바라실 거예요. 내 딸이 안전한 공간에서 행복한 걸 바라는 게 부모 마음일 테니까 저는 그런 거에서 아버지한테 진정 경험을 많이 따님분께서 자신 있게 그럼 아버님도 좀 약하신 분 같은데요. 반대의 말은 또 앞에서 못 하시겠대요. 이런 걸 보면은 아버지도 완전 모질게 하시긴 또 어려운 것처럼 들려져서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유, 정말 너무 정말 자세하고 섬세하고 또 깊이 있게 양세대를 다 이해하는 그 말씀이 너무 듣기 좋네요. 실상 이 커플은 지금부터 정말로 하셔야 되는 거는 궁극적으로 불안한 아버지로 보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갖고 아버지가 이래야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말씀하시는 그 모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을 아버님의 개인 불안, 아버지가 불안하구나 이렇게 조금 의연하게 조금 좀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우리 커플이 되는 게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염없이 이게 막 속상해만 한다든지 그리고 또 속상해하는 레벨 수위가 높이 아버지한테 전달이 되면 아버지는 사실 거기에 또 반응하는 게 그래 역시 내가 좀 더 나서면 얘를 더 잘되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좀 있어질까 봐가 좀 염려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런 상황 자체를 조금 분간해서 보는데 이건 이제 남자친구하고 상의해서 아니 그래도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마음이 건강해서 너무 좋아요. 그래도 이 와중에 참 이렇게 열등감 없이 어쨌든 여자친구를 굉장히 위로해주고 있고 이렇게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다는 게 굉장히 정말 정말 괜찮은 남자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심리적인 어떤 에너지, 심리적인 강도는 아마 커플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연계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사연자님의 마음이 건강한 어떤 레벨 수위만큼 남자친구의 마음 심리적인 것도 건강한 레벨이 거의 비슷할 것이다. 라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거는 부모님한테 허락받아야 될 내용이 사실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했을 땐 그거는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자녀의 파트너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아이를 불행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엄마 아빠가 돼서 내 아이의 선택에 대해서 아이가 막 불안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판단을 받을 때 그 자녀 심정이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건 정말 지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내 아이의 현재 상황이 데리고 온 파트너하고 레벨이 비슷하다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던 내 삶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모님이 조금 내 아이를 좀 믿어주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이렇게 뒤로 좀 물러나실수록 진짜로 우리 아이가 더 정신 차리고 자신의 삶을 더 잘 운영해야겠다라는 책임감이 더 들 수 있거든요. 근데 뭐든지 이렇게 너무 밀착해서 개입하고 이러시면 자신의 인생에 대한 어떤 선택을 그럼 이제부터 아빠가 책임지는 거네 라고 그냥 본인을 좀 이렇게 놓는 경우도 많이 봐요. 그래서 아버님 지금 그렇게 뭐 속상하시고 불안하신 거 너무 알겠지만 그거는 아버님 개인 단독의 내용일 수 있다라는 걸 꼭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진짜 아버님 세대에 정말 고생하셨을 텐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키우신 것만으로도 따님과 사위는 아마 평생 고마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그 방향이 뭔지를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주변에 결혼 반대 때문에 부모님 결혼 반대 때문에 소가리를 하는 그런 뭐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또 지인분들이 상담사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대부분 사실 내용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되게 다 A, B, C, D 다른 얘기 같지만 핵심 내용은 이제 분화라고 하죠. 네, 잘 떨어져 있는 개개인이 좀 너무 밀착되어 있거나 융합되어 있었을 때 좀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 같아서 내용이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고 결국 커플도 결혼도 연애도 뭐 다 같이 하는 건데 선행 조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개인이 독립이 잘 이루어지면은 좋은 연인 관계가 더 튼튼하고 그러면은 부모님의 이제 뭔가 의견이 이제 정말 협박처럼 안 들리고 의견이 되는 것 같아서 참고사항이죠. 네, 참고사항이 되는 거고 절대적으로 내 결혼이나 혼인 같은 거에 흔들려지는 만큼 내가 아직 불안한 거랑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이 사례를 우리가 이제 같이 봤는데 사연자님한테 조금 이렇게 해 주시고 싶으신 말씀을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참 힘이 생기시고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조망 능력이 있으신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 많이 들었고 아빠의 생각이 바꿀 방법보다 본인의 생각이 이렇게 바뀌시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참 또 좋은 점이 주위 사람들한테 영향이 갑니다. 네, 저는 이미 그거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도 변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뭔가 모 아니면 도로 되기보다는 이렇게 조율하면서 하는 과정도 참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연자님께서 지금 이렇게 변하시는 긍정적인 모습이나 또 아버지에 대한 아까 좀 알아줌, 읽어줌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얘기는 그리고 되게 자기 치유랑 연결돼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 얘기를 참 듣고 싶으셨고 사연자님도 듣고 싶으셨던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게 두 분을 되게 많이 연결시켜주고 더 튼튼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버지의 의미적인 내용은 아주 상당히 많이 축소를 하시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결혼은 두 명이 만석이기 때문에 결혼은 우리 두 사람 외에는 사실 들어올 수 없거든요. 우리한테 자녀가 있어도 자녀하고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가정 생활을 하는 거고, 결혼 생활은 우리 둘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그냥 가정 안에 있는 구성원이고 너무 감사한 존재시고, 사실 결혼에 대한 모든 결정 권한은 부부한테만 있다라는 걸 꼭 명심해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아버님 너무 감사하고 좋으신 분이고 앞으로도 뭔가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로 이어나가시는 건 하는데, 굉장히 지금보다 많이 축소해서, 의미를 많이 축소해서 일단은 의미적 내용을 훨씬 더 많이 펼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9대 1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메인이 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살살 아버님한테는 알려드리고, 우리 결정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연자님이 진심으로 남자친구한테도 정말 많은 고마움과 위로와, 그리고 너무너무 든든하다, 역시 내가 정말 보는 눈이 높다, 고맙다, 이런 이야기들을 듬뿍듬뿍 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커플에게 있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부터 이 위기 상황을 이렇게 우리는 넘겨봤어 라는 어떤 큰 백신을 맞은 그런 계기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둘이서 같이 보는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사연자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